여기에도 제2차 세계대전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입구는 하나인 것 같고, 위에 그래도 이렇게 상황이 어떤지 파악할 수 있게 홀도 있고. 방콕에 오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리는 아시아티크. 다들 화려한 관람차 앞에서 사진 찍기 바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걷고 있는 이 땅에는 한때 황금불상이 숨겨져 있었고 거대한 국제무역 항구가 있었으며 전쟁 중에는 폭격을 피해 사람들이 숨던 방공호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화려한 관광지 뒤에 숨겨진 흥미로운 200년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는 아시아티크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온 곳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도 예전보다 좀 뭔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이게 실내 이런 식당들도 많이 생기고 에어컨 나오고 좋네요. 여기 밖에 엄청 더운데 안에 약간 푸드코트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은데요. 지금은 낮 시간이다 보니까 사람이 비교적 많지는 않습니다. 미니소랜드, 이 미니소가 이렇게 들어왔네요. 되게 이쁘게 나왔네요. 백화점에 있는 것보다 더 이쁘게 잘 돼 있네요. 여기 이제 여기가 주라기 월드가 정식 그 라이센스를 사가지고 이제 만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안에 가보진 않았지만 이 안에 내부를 찍은 영상이 또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굉장히 조성이 잘 됐더라고요. 아이 데리고 오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애기들 많이 있네요. 다음에 아들이랑 와이프 데리고 와서 구경 한번 해야겠습니다. 빅시가 들어왔네요, 여기. 웨어하우스 1번인데 이 1번이 빅시가 아예 먹어버렸습니다. 근데 여기 사실상 세계 각지에서 오다 보니까 태국의 유명한 것들 마트에서 파는 거 많잖아요. 그런 거 그냥 한 방에 여기서 사게끔 머리를 잘 썼네요. 오랜만에 오니까 재밌네요. 샵들도 많이 늘어난 것 같고, 여기도 아이스크림 가게. 주라기 공원을 테마로 한 아이스크림 가게구나. 그리고 이제 아시아티크의 심벌이죠. 관람차. 예전에 창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메콩이었나? 뭐야? 딴 거였는데? 이름이 바뀌었네. 여기가 또 이제 사진 포인트죠. 이제 이 관람차를 배경으로 찍는 포인트. 요 포인트인데 여기가 웨어하우스 8번, 9번이 있는 지점입니다. 요 지점. 주물로 당겨서 이제 찍으면 좀 더 배경을 압축해서 좀 더 멋있는 사진이 나오겠죠? 지금은 세련된 야시장이지만 이 땅의 첫 번째 주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1801년 이곳에는 와프라야 끄라이라는 사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원에는 불상이 하나 있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석고불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원이 폐사되면서 이 불상은 1935년 방콕 차이나타운에 있는 와트라미 사원으로 옮겨집니다. 그러다 1955년 사원 안에서 불상을 옮기던 중 불상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 충격으로 겉을 덮고 있던 석고가 깨지면서 그 안에서 드러난 것은 바로 순금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석고불상으로만 알려졌던 이 불상이 사실은 세계에서 가장 큰 황금불상이었다는 사실이 이때 밝혀집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관광으로 오는 이 자리에는 한때 황금불상이 숨겨진 채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불상은 지금 차이나타운 와트라미 사원에서 세계 최대 황금불상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사원이 사라진 자리에 전혀 다른 사람이 찾아옵니다. 1873년 덴마크 출신의 젊은 선원 한스 닐스 안데르센이 방콕에 도착합니다. 그는 여기서 단순한 선원으로 시작했지만 실력을 인정받아 라마 5세 왕실 선박 선장 자리까지 오릅니다. 왕의 배를 직접 지휘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신뢰를 발판으로 1897년 그는 덴마크에서 이스트 아시아틱 컴퍼니 즉 EAC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1907년 이 강변에 거대한 무역 항구를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이곳에는 대형 창고와 부두, 조선소 그리고 쌀 정미소와 목재 공장까지 들어섰습니다. 짜오프라야강 남쪽 강변은 곧 방콕의 거대한 산업지대로 변합니다. 붉은 벽돌 창고들이 줄지어 세워졌고 그 창고들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이 건물들입니다. 특히 두 가지 산업이 이곳을 움직였습니다. 그것은 쌀과 티크 목재였습니다. 태국 전역에서 수확된 쌀이 이 강변으로 모여들었고 창고에 쌓였다가 선박에 실려 세계로 수출되었습니다. 한때 방콕은 세계 최대 쌀 수출국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북부 태국의 숲에서 벌목된 티크 목재도 이 강을 따라 이곳으로 내려왔습니다. 당시 티크는 세계에서 가장 귀한 목재 중 하나였고 유럽의 선박과 철도, 건축과 가구에 사용되던 전략 자원이었습니다. 이 강변의 창고들은 바로 그 쌀과 티크가 세계 시장으로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쌓였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이 산업을 움직인 사람들은 왕이나
외국 기업만이 아니었습니다. 항구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의 상당수는 중국에서 건너온 이민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미소와 부두, 창고에서 일하며 방콕의 산업 경제를 지탱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강변에는 서양 무역상과 중국상인, 인도상인들이 모여들었고 각국의 영사관까지 들어서며 이곳은 점점 국제무역의 중심지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A씨를 만든 닐슨 안데르센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혹시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을 아시나요? 방콕에서 가장 유명한 호텔 중 하나인데요. 예전 영상에서도 소개됐던 이 호텔도 사실 이 안데르센의 손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한 덴마크 선원이 방콕에서 만든 하나의 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국에도 균열이 오기 시작합니다. 1930년대 말 태국에는 강력한 민족주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태국 총리 피부는 태국은 태국인의 것을 내세우며 외국 자본을 몰아내는 정책을 밀어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41년 태국 정부는 이해씨가 운영하던 선박 회사를 전격 접수해버립니다. 40년 넘게 이 항구를 지켜온 덴마크 회사가 하루아침에 쫓겨난 겁니다. 그리고 같은 해 일본군이 태국에 진주합니다. 1941년 이후 태국은 일본과 협력 관계에 들어가고 이 항구는 전쟁 물자를 나르는 군사 거점으로 바뀝니다. 자오프라야 강을 따라 무기와 군수품이 오갔고 버마와 인도로 향하는 보급로의 핵심이 됩니다. 항구, 철도, 발전소 모두 공격 목표였습니다. 공습 사이렌이 울리면 항구 노동자들은 일손을 놓고 뛰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지금 이 자리에도 남아있는 방공호입니다. 자, 여기에도 제2차 세계대전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짠. 방공호가 여기에 꽤 크네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여기 아마 여기 있구나. 안내표가 딱 있네요. 제가 파툼탄에 갔던 방공호와는 또 구조가 약간 다르네요. 입구는 하나인 것 같고. 안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또 이렇게 해놨네요. 위에 그래도 이렇게 상황이 어떤지 파악할 수 있게 홀도 있고 그래도 여기에 뭐 그냥 꽉 찬다고 했을 때는 한 30명 그래도 들어가지 않는데 작지 않습니다. 규모 자체는. 그때 그 방공호와는 또 느낌이 좀 다르네요. 입구는 한 개밖에 없고. 관광객들이 그냥 지나치는 이 콘크리트 구조물, 당시 이곳으로 뛰어들어 숨을 죽이며 폭격이 끝나기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방콕은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다시 재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물자들이 많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이곳 자체가 또 되게 활성화됐던 무역 중심지였다가 무역을 하는 이 방식이 좀 많이 바뀌었다고 해요. 특히나 배 같은 경우에는 대형 컨테이너가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더 큰 배들이 생기면서 여기까지 방콕 강까지 들어올 수는 없었다고 해요. 이제 수심이 바다보다는 낮기 때문에. 그래서 무역을 하는 방식 자체가 좀 바뀌면서 이곳이 무역 항구로서의 역할이 쇠퇴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 여기가 또 한동안 방치되었다가 그리고 2012년 오래된 창고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아시아티크 더 리버프론트. 벽돌 창고는 그대로 살리면서 그 안에 레스토랑과 상점, 문화공간으로 채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걷는 이 공간이 그 창고들이었습니다. 황금불상이 있던 땅, 덴마크 선장이 세운 항구, 폭격 속에서 사람들이 숨던 방공호, 그리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야경을 즐기는 관광지, 이 모든 것이 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이 야시장 뒤에 200년의 시간이 쌓여 있습니다. 태국을 보다 흥미롭게 만나는 강라마의 타이로드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여기는 사투프라딘 다리 위에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라마산패 다리가 위에 크게 있고요. 제가 여기를 지나가다가 잠깐 들렸는데 이렇게 큰 배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시아티크를 가는 길이었는데 여기 앞이 그 항만 세관이고 대형 컨테이너를 실은 배들은 여기까지 오지 않지만 중소형 사이즈의 컨테이너를 실은 배들은 여기에 와서 세관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확실히 이쪽 부분이 방콕의 무역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장소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앞에 보이면 아시아티크가 저 앞에 있고요. 그리고 저 밑에는 수영을 하고 있는 애기들. 인류가 다녔던 이 트램 같은 그 길이 있다고 했어요. 이 길이네요.
물건을 실어 나르던 그 트레일이 다 지나던 길이라고 합니다. 그대로 이제 살아있네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보존을 했습니다. 근데 그 역사적인 그런 것들을 보존을 잘 했어요. 숨은 재미가 있네요. 이곳에 회시계도 있네. 회시계도 있구나. 와, 여러 가지 많네요, 진짜. 여기에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한 그 역사적 스토리들이 좀 간략하게 요약이 돼서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거를 그냥 지나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 또한 뭐 이게 있는지도 과거에는 알지도 못했고, 제가 스토리 공부를 하고 나서 이렇게 우연찮게 고개를 돌렸는데 이게 보이더라고요. 여기가 원래는 와프라이 아크라이라는 사원이 먼저 있었다고 합니다. 구글 지도에서 아시아티크 아무 곳이나 찍어가지고 보시면 주소명으로, 아예 지역명으로 와프라이 크라이라고 이게 그 행정명으로 돼 있습니다. 또 1861년이죠. 1861년에 이렇게 그 요 앞이 뉴 로드라고 해서 요 앞 이 도로 자체가 쩔렁꿀렁 이 신도로입니다. 과거에 이렇게 트램이 다녔던 이제 도로이고요. 그때 모습을 이렇게 잘 보여주네요. 쫙 다 보이네, 저 멀리까지. 예전에 여기서 사진을 이렇게 찍었던 기억도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비교적 적어서 편하게 사진 찍을 수 있었던 공간이었고, 주차장 쪽이거든요, 이거. 태국을 보다 흥미롭게 만나는 강라마이 타이로드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